안녕하세요. 지구상에 코로나 사태가 찾아온 지 이제 1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집을 가지신 분들도 각종 부동산 세금 때문에 고민이고, 또 집이 없으신 분들도 언제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갈수록 고민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구세청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최대한 걱정 좀 덜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현재 무주택자로서 집을 앞으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재산세 외에는 특별히 세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하다 보니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와 종부세를,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또 사망을 하면 상속세 등 어쨌든 부동산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 제도는 수시로 법이 바뀌고 각종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절세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에서 나오는 화면들은 제가 국세청 퇴직을 하고 동남아 해외여행을 하면서 촬영했던 영상들인데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이지만 잠시나마 제가 촬영한 영상들을 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취득세와 재산세율도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은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하겠고요. 강의 내용이 다소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을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도록 하시고, 다음으로 다주택자들은 집이 두 채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재산을 공동 분할함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로 인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택을 기왕이면 장기 보유를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방법, 그리고 1과세 기간에 너무 많은 부동산을 한꺼번에 처분을 하지 말고 부동산을 팔기 전에 사전에 세액 계산 등을 좀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세액이 낮게 계산되는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부동산을 양도하시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은 굳이 여러분이 세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라는 것은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할 때는 비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반드시 거주를 해야만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집값이 상승한 조정지역 내에서는 반드시 2년을 거주하고 9억 초과의 고가주택자는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 9억 넘는 부분의 양도세는 좀 내시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등 상당수 주택가격이 9억을 초과를 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 방법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집을 혹시 팔게 되면 지금 얼마의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시에서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 12억, 보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의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은 총 양도가액 20억에서 취득가액 12억을 차감을 하게 되면 양도 차액이 8억이 되겠고요. 여기에 양도가액 20억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을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양도가액 20억을 나누게 되면 비율이 0.55가 되는데요. 양도차익 전체 금액 8억에 비율 0.5를 곱하게 되면 4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장기보유공제 32%와 연간 1인당 공제해주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을 하면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9,334만 6천 원이 계산이 되는데요. 따라서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면 비록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세만 낸다고 하더라도 1억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절세 방법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조정지역 내에 9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계산 방법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는 등기된 건물, 토지, 입주권 등이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제외 대상으로는 다주택자와 미등기자산, 국외자산 등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30%를 적용을 하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는 80%, 최대 80%까지 적용을 하는데 올해부터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 해서 1년마다 4%씩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사유가 있는데요.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9억 초과의 고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2년 이상을 거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년 미만 거주 시 최대 80%의 장기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본 특별공제율 30%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정말 그야말로 폭탄세금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절세 효과가 큰 것은 재산 공동분할 방법입니다. 현행 부동산 세율 체계 자체가 누진세율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인별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간 25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부세나 양도세 모두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부동산을 처음 취득 시부터 부부나 자녀 명의로 공동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증여 공제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공동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화면상의 표에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한 번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 공제는 누적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6억씩 계속해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복잡한 부동산 세법 강의만 듣다 보면 너무 지루하시기 때문에 잠깐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를 했을 때 경험한 부동산 세금 부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좋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부동산 등기가 등기소에서 양도나 상속, 증여 등으로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 자료는 국세청 전산실에 입력이 되어 양도나 상속, 증여, 취득 자료 등으로 분류가 되어서 출력이 되면 세무당국은 과세나 비과세, 취득자금 출처조사 대상 등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각 일선 세무서 담당자들은 과세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고 국세청 전산실과 연계된 각 개인별 재산 현황, 예금, 그리고 거소별 주민등록 현황 등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에 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을 하게 되고 납세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경험한 바들을 보면 납세자들은 전혀 예상치를 못했는데 판단 실수로 인해서 실제 고액 세금을 부과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은 분명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예상을 하고 부동산이나 주택 등을 팔았는데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며칠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사유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는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의심스럽다면 국세청에 질의를 하셔서 반드시 회신을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세무 전문가를 찾아야 되면 일단 상담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세무 상식 등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저히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면 세무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제 유튜브 하단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난 유튜브 영상에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각 세목별로 자세하게 강의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전산실에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산 상태를 마치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자칫 실수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폭탄 세금을 과세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세 절세 방법으로는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재반 증빙들을 꼼꼼히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는 잘 증빙을 준비를 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필요 경비 증빙 가능한 항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 수수료 등은 다 필요 경비 공제 항목이 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산 후에 베란다를 확장을 했다거나 샤슈 설치, 보일러 교체 공사, 발코니 방 확장 공사, 건물의 시스템 에어컨이나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 등도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이랄지 불법 건축물 철거 비용, 건축물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 비용 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일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 제2부에서는 부동산 절세 방법 중에서 보유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 그리고 조정지역의 부동산 절세 방법 등을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편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울이었습니다.